미리 말할게요. 저는 저축을 더럽게 못합니다. 월급 180, 자취하는 부산 여자, 취미 많은 대가리꽃밭. 어디를 보나 저는 돈 모긴 글러먹은 스펙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30살에 현금 1.2억 달성했고 8억대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한 과정 싹 공개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연봉이 적다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절대로 손 놓고 있지 마세요. 제가 저축을 거의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1억 넘게 시드머니를 만들었던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남김없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다면 2025년에는 꼭 돈 모아야지, 재테크 해야지 계획은 했지만 박봉인 월급,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 월세, 관리비, 보험료까지 숨이 턱까지 차고 올라서 어떻게 저축을 하라는 거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아껴봐도 더 이상 짠테크로는 할 수 없는 한계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저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재테크를 하던 6년 전에는 월급 180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최소 100은 월세로 내야 됐던 사람이고요. 거기다 꿈도 많고 취미도 많은 대가리꽃밭. 저의 스펙은 거의 돈을 모으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제가 또 어떤 여자입니까? 잡초 같은 여자 한 마리 엉겅퀴풀이라고나 할까요? 이가 없다면 잇몸으로 짠테크나 저축 없이 돈을 불리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똥꼬 찢어지는 가난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내 집 마련도 성공하고 난구님과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축을 잘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연봉이 높아서 저축도 차곡차곡 잘 되시고 계신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안녕히 가세요. 이 영상과는 결이 맞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025년에 정말로 달라지고 싶은데 월급은 모자라고 돈 모기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 힘이 되고자 한번 찍어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2025년 1억 모으기 프로젝트 3단계. 1단계, 놀고 있는 돈 싹 다 끌어모으십시오. 여러분 현재 생활 속에 늘 존재하지만 놀고 있었던 돈,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놀고 있는 돈? 돈이 노는 게 뭐예요? 간단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놀고 있는 돈 이꼴 1년의 수익률이 2.5% 이상 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손해보고 있는 돈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 제가 10대일 때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을 사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김밥 한 줄에 3,000원에서 5,000원까지 하더라고요. 네, 물가가 오른 거죠. 여러분들이 같은 1,000원을 갖고 있어도 1,000원의 실질 가치는 몇 년만 되면 훅 떨어집니다. 저축해서 돈을 꽁꽁 싸매고 있는다고 해서 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죠. 사실은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현금은 실시간으로 녹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1년 물가는 2%에서 2.5% 정도 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 그 돈은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금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고 있는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제일 최악인 거, 첫 번째, 차입니다. 차도 자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차는 대표적으로 감가가 많이 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당근마켓 켜가지고 중고차 시세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많게는 1억까지도 하던 고급진 외제차들이 4천, 3천, 2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오는 시세가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차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자산이에요. 이왕 가지고 있을 거라면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되는 자산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적금이나 파킹 통장도 같은 결입니다. 덜어 2.5% 이상으로 주는 파킹 통장들이 있어요. 하지만 최대 한도가 50만 원이라던가 만기가 짧은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2.5% 이상 수익을 내더라도 굉장히 소액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의 주식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나 10%, 20%씩 잘 내고 있다? 훌륭합니다.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의 주식이 파란불이 떠있고 1년 수익률을 되돌아봤을 때 2.5%가 넘지 않는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깔고 있는 돈이 뭔지 아십니까? 주거비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굉장한 목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똑같이 1억을 가지고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1억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갭 투자를 한 거예요. 물론 이 후자의 사람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투자 비용으로 거의 다 많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실거주할 곳이 없거든요. 하지만 2년 뒤 집값이 오른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내가 시드머니 1억으로 2억을 불리는 동안 전세로 깔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집주인 좋은 일 해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렇게 노는 돈이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생활 공간, 미련이 남는다고요?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매우 답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 유지할 능력이 됩니다. 20대, 30대만 해도 씀씀이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면 주변과 평균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질 겁니다. 근데 돈이 없죠? 점점 더 작은 차, 더 열악해진 집, 더 많은 대출 이자를 지출하시게 되실 겁니다. 가난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가난함을 오래 유지할수록 그 비용은 늘어나죠. 젊었을 때는 가난, 간지납니다. 꿈만으로도 반짝반짝하니까요. 근데 나이 들어서 가난? 비참 그 자체입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줄일 수 있을 때 줄이십시오. 2단계, 목표를 명확히 수치화하십시오. 1단계에서 눈먼 돈, 놀고 있는 돈 확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이 가용하실 수 있는 자산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준치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돈으로 어떤 재테크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돈이 부족한다면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중장기가 아니라 2년 안에 실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로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찾은 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를 원한다.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컨디션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이걸 어떻게 찾느냐면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프로테크가 있거든요. 지역 아파트 탭에 들어가셔서 아파트 분석 탭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격 필터 탭에 전매 가격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넣으시고 내가 투자하기 원하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서울 구로구로 시작해 봅시다. 5천만 원 투자금을 넣으면 그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쭉 나와요. 근데 20평 넘는 게 없죠. 그리고 좀 아파트의 컨디션이 연차만 봐도 아쉽습니다. 세대수도 많이 작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역을 조금 더 내려가서 경기도 부천을 설정하고 볼게요. 자, 오래되긴 했지만 20평대가 넘고 2000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지역을 한번 쭉 보시면서 타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로구로는 5천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한 급지 낮은 부천으로 내려가시고요. 만약에 구로구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족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 년 안에 이걸 모을 건지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투자하려면 7천이 필요해서 2천을 더 모아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서 1200 2년 하면 2,400이죠. 이렇게 2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말 컴팩트하게 수치화해서 돈을 모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짠테크 80% 넘어가는 저축이란 걸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도 생기실 거고요.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옷도 사셔야 되고 사실 차도 사셔야 돼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쳤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대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이 목표로 한 돈을 모으는데 확실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딱 1년에서 2년 정도만 미쳐보자고요. 3단계, 돈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목표하는 금액을 다 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연봉 높게 받고 싶으시죠? 같은 연봉 받으면서 일 적게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투입해야 될 노동량이 적은 곳으로 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엔 이제부터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물건 장사를 크게 하고 있다? 물건이 팔리도록 광고 비용에 투자하시거나 물건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주식에 소질 있다? 당연히 저평가된 주식 사들여서 시간을 기다려야겠죠. 내가 살 집이 필요한데 재테크도 하고 싶다? 지금은 별로지만 좋아질 동네를 찾아서 투자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의 노력 대비 성과가 잘 나오는 투자처에 돈을 보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스킬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장사에도 주식에도 소질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재테크 추천드립니다. 저도 6년 전에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했었는데요. 전세금으로 깔고 있던 1,800만 원 모아서 인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게 첫 투자입니다. 왜 안 떨렸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1,800만 원 유지라도 하는 건데 괜히 전세 빼가지고 막 꾸질꾸질하게 살아가면서 괜한 투자를 해가지고 돈 날리는 게 아닌가 수백 번, 수만 번 고민하면서 손 달달달달 떨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저도. 하지만 생각보다 부동산 기초를 탄탄하게 공부하고 매수를 했던 탓인지 22년, 23년 집값이 폭락하던 시기에도 제법 잘 버텨주더라고요. 공부 방법은 위에 카드 뉴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5월에 이 집을 매도를 해서 1,800만 원이던 시드가 1억 2천으로 뻥튀기가 됐죠. 그 돈이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을 사는 기초가 됐습니다. 본업하면서 가장 신경 덜 쓰고 할 수 있는 투자가 부동산 투자입니다. 사업? 사실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케팅으로 어그로 끄는 능력, 아이템 잘 고르고 시장 파악하는 능력, 시시각각 바뀌는 트렌드 파악하고 반영하는 능력.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주식, 코인, 여간 멘탈로 못 버팁니다. 아무리 재무제표 빠방한 회사라도 일론 머스크가 글 하나 싸지르면 몇십 % 빠지는 게 코인이고 주식 아닙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 투자 안 하더라도 언젠간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내 집에 편하게 살면서 돈 번다? 진짜 나쁘지 않죠? 주식이나 코인처럼 빠르게 가격이 변하지도 않아서 내가 정말 평범하다 하는 사람은 꼭 한 번은 하셔야 되는 투자죠. 제 말의 핵심은 물가 인상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곳으로 돈을 일할 수 있게 보내주라는 겁니다. 이왕 돌쇠 짓 할 거라면 대기업 돌쇠가 좋은 것처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수익률을 뽑을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고생, 몸고생 없는 편안한 돈 굴리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흥분해서 좀 짓그려봤습니다. 쉽게 말했지만 6년 전 투자를 할 때 저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점세금이 있던 1,800만 원을 빼버렸으니까 사실 실거주 비용을 굉장히 줄여야 됐고 반지하 생활을 진짜 한 4, 5년 정도를 전전했으니까요. 하지만 20대에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30대에 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뿌려놓은 씨앗,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30대, 40대, 50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는 제가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양한 챌린지나 원데이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고정 링크 타고 놀러 오시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재테크 가이드 스페이시였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재테크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이대로 그냥 훅 지나가시면 다시 찾기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꼭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